네, 교장 장인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우리 자녀 앞날에 진로 진학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맹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리 고등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또 개인이나 국가나 말입니다. 이 성공하고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이었다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의 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최근에 또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그러한 능력은 우리의 생존에 더 필요성을 더하겠죠. 자, 근데 이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입은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만 이게 12년의 공부를 시험 한 번으로 그 학생의 그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다양한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잣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90년대 후반쯤에 수시가 처음 도입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그 수시가 아마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에서는 그렇죠. 구리 남양주 전체 통계를 봐도 이 정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은 한 2%, 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나머지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우리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그런 진로에 도움이 될까 해서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데, 저는 우리 아이를 뭐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은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상위권에 고득점자가 많이 원하고 진학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근데 분명히 그런 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구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미다라는 학교를 생겨요. 내 자녀를 어떤 학교를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 성공적인 대입의 결과를 가지고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사석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소위 고득점자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그런 학교들, 사실은 제 자녀들도 이제 거기를 다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의 실상을 보니까 상위권들의 무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했을 때, 와, 전교의 1등자들만 다 모아놓고 대입 진학 결과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대입제도의 큰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가 내 아이에게도 좋은 학교인 줄 착각을 하시고, 입학했을 때 합격 통보받는 날 딱 하루 기분 좋아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함께 경쟁했던 일반 공립학교에 갔던 학생들, 사실 얼굴도 못 보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매년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물론 그런 학교에 가서 내 자녀가 1등, 2등, 3등 하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 확신이 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또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100% 확신할 수 없는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구리고등학교가 일반 공립학교이면서 지금까지 계속 변신을 꽤 해왔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교육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이제 전체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뭐 일반적으로 직업의 그런 통계적인 면을 봐도 교육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이 구리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감탄을 하십니다. 학생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지 않고는 이렇게 써줄 수가 없는데 구리고등학교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공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특목고, 자공고, 여기서 오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아니 구리고등학교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인지 여기 와서 좀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이고요. 그러면서 제자 사랑과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교직원들이 가득한 학교가 구리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나보실 지금 옆에 계신 부장님들이 우리 각각의 영역에서 구리고등학교의 특장점을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 진학지도에 성공적인 열쇠를 꼭 가져가시고 오늘 그 결정까지 내리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영역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안내에 대해 본교 이정민 교육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이정민입니다. 자, 저는 본교의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입학 설명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본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홍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구리고등학교는요, 구리남양주 유일의 남자 고등학교로서 우리 남학생을 위한 학교임을 미리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리고는 2009년부터 과학중점 학교로서 약 15년 이상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중점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교과 특성화 학교로서 인문사회 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의 여러 학교와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 메이커 학교로서 학생들의 융합교육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학교겠죠. 본교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생기부 분석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고 AI 면접기를 활용해서 면접 실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 의예과, 서울대, 그리고 고려대 등 유수의 명문대학 합격자를 배출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올해도 역시 지금 이미 최종 합격이 난 카이스트 학생이 있고요.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입시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서울대 1차 2명 합격자를 지금 현재 상태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식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너무 이 급식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맛있기로 너무 소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늘 푸른 이 운동장은 남고에 최적화된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그리고 자랑하려면 사실은 한두 끝도 없어서요. 본교 소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구리고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사실은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해요. 이미 다양한 고교학점제 이해 연수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3년간에 192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그 학생의 졸업을 인정해주는 제도죠.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현 1학년 학생들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 입학생들 역시 고교학점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학교, 바로 구리고등학교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고교 내신 체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과목별로 성적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대학에 어떻게 제공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내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석차 5등급제와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이 두 가지로 성적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차 9등급제라고. 그래서 1등급은 4% 학생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1등급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는요, 1등급이 퍼센테이지가 늘어났어요, 범위가. 그래서 10% 안에 들면 1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등급을 받는 경쟁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성취평가, 중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A, B, C, D, E 평가도 역시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대부분의 모든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 우리가 흔히 보통교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보통교과가 제일 밑줄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과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A, B, C, D, E 성취평가와 그리고 5등급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이런 상대평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물론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의 경우에는 A, B, C 성취도 그리고 교양 과목은 패스페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교과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릴까요? 대부분의 모든 과목은 보통교과라고 그래서 5등급제를 적용을 받는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사회과학 융합선택의 경우에는 5등급이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성취도 5단계만 나오게 되는데 그 과목들이 바로 여기에 노란 색깔로 표시된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들이죠. 자, 이 과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잠시 뒤에 저희 학교 편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수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현재 수능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체제죠. 특히 사회탐구 과목, 과학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17과목 중에서 2과목만을 선택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보는 수능, 그리고 아마 지금 2026학년도 입학생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능 개편안에 따라서 전 과목 공통 응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은 국어 과목 그리고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과목들이 적혀 있는데 이 과목들은 바로 수능 시험 범위 과목들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편제 잠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능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모두 선정하여 가르치고자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부러 제가 조금 특징적인 부분 주황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탐구 교과의 경우에는 이제는 수능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두 과목을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1학년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과목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두 과목이 아닙니다. 그냥 일례로 과학만 이야기를 드린다면 통합과학은 이 안에 물화생지 4과목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중요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학교가 몇 학점으로 편제를 했는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입시를 치러야 되는 2026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저희가 그 교육과정 편제의 중점을 어디에 두었냐? 일단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한 최적화된 과목 개설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향해 가는지 그 진로에 맞는 테크트리를 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적화된 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2028 수능 개편안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1학년 때 주요 과목 필수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논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 편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때 주요 과목 필수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모든 필수 이수학점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2학년 때부터 만약에 혹시 이공계열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사회탐구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과학탐구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인문사회 계열로 가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인문사회와 관련된 사회탐구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 3학년 선택 과목은 다양하게 좀 더 다른 학교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만들므로써 심화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제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제에 중점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받으신 자료에 보면 2016 그리고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가 있을 겁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제가 이제 그 내용으로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표의 위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학생 지정 과목입니다. 제가 학생 지정 과목만 떼서 지금 PPT에다가 넣어 놓은 내용이고요. 제일 윗줄을 보시면 1-1, 1-2, 2-1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과목명과 운영학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운영학점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일주일에 우리 아이가 몇 번 그 수업을 듣는가입니다. 자, 그 과목 수업 시간 수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 특징적인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1학년 편제표를 보시면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기초교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1학년 때부터 4학점으로 편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 지금 박스 체크되어 있는 과목들을 보시면 제가 박스 체크해 놓은 이 과목들이 바로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들입니다. 자, 3학년 역시 국어, 영어, 수학, 기초교과를 지금 편제를 학교 지정 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박스 처리되어 있는 초록 색깔이 바로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학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4학점으로 편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학점으로 편제했을 때 필수 이수학점을 1학년 때 모두 이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편제한 이유는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하였지만 우리가 수능 과목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반영하여 그래서 4학점으로 국영수와 동일하게 4학점으로 편제하고 있고요. 이 1학년에 보시면은 다른 학교의 대부분 정보나 기술 과정이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저희는 1학년 때 그 과목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이 특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과에 힘을 주고 그리고 수능교과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힘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선택 과목입니다. 학생 선택 과목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아마 대부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교에서 편제하고 있는 지금 과목들을 여기에 다 녹여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종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군에서 지금 4개의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은 사회탐구 과목만이 아니라 과학탐구 과목만이 아니라 국영수 기초교과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쪽에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2학년 1학기에는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듣고 싶을 수 있어서 그런 과목들을 편제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 학교 3학년 1학기에 보시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고급 라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명칭에서 부르는데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특목고 과목을 가져와서 편제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수학, 그리고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역시 여기 편제해서 좀 더 심화 탐구가 가능한 그러한 과목 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표. 여기에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상대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체크되고 있는 이 과목들이 바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시켜보면 자, 이렇게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절대평가 과목을 고르게 편제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내신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한 3학년 2학기에는 내신 부담을 더 최소화해서 수능 준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편제하였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제2 외국어와 관련된 그러한 선택군, 그리고 음악미술예술군과 관련된 선택군도 편제표에 존재하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공계를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지금 많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과학탐구 1등급 받기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 자, 구리고는 과학중점학교니까 과학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이 몰려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고 같은 경우에, 본교 같은 경우에 물리학반이 과연 몇 반 개설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학년 학생들,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의 경우에 물리학반 4반 개설됩니다. 그러면 화학은요? 화학도 4반 개설 예정입니다. 생명과학도 지구과학도요. 왜냐하면 과중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즉 다시 말해서 수강생 수가 많다는 것은 1등급 학생 수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존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물리학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공계열로 가려면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설되는 반수가 한 반 내지 두 반입니다. 다른 일반고 같은 경우. 그런데 구리고는 과학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수강생 수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수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신 1등급이라서 이제 1등급이 10%라고 하던데 그러면 뭐가 좋을까? 어떤 학교 선택해야 되지? 고민이 또 많으실 겁니다. 내신 1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쟁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경쟁력은 그럼 어떻게 키울까요? 당연히 비교과 활동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그 비교과 활동,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잠시 뒤에 우리 자연과학 부장님과 글로벌 융합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본교는 다양한 진로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당연히 구리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구리고에서 우리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중점과정 안내를 맡은 자연과학부장 정보견입니다. 구리고등학교는 2009년부터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16년간의 노하우로 다양한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앞서서 부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셨고요. 특목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학교입니다. 과학중점학교에서 과학중점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3년간 과학, 수학, 정보 교과를 79학점 이상 이수하면 되는데요. 과학중점 과정은 선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 선택 과목 4과목,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4과목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과학 계열의 진로 선택 과목은 3년간 6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 계열의 심화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단계별로 전공에 대한 심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학 선택 과목은 4과목 이상, 정보 관련 2과목 이상을 이수한다면 과학 중점 과정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대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 중점 과정의 학교를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교육 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구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선택 과목 이수인데요. 저희가 물화순지 4과목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반 학교에서는 택3 또는 택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4과목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 계열의 어떤 특성화된 고등학교 이미지를 부각해서 내신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편제해 놓은 겁니다. 진로 선택 교과에서 심화 과목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1등급을 받는 것에 너무 이렇게 목을 매다 보면 쉬운 과목으로 1등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대학에서 특히나 이공계열의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쉬운 과목을 1등급 받은 학생보다는 2등급이지만 어려운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를 권장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발표했던 이런 서울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이런 데에서는요, 권장 이수 과목, 핵심 권장 이수 과목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1등급이 아니더라도 성취도가 A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화생지 4과목을 다 이수할 경우에는 통합평수는 특히나 통합과학 대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기를 갖춘 다양한 실험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즐기면서 마음껏 꿈을 펼치는 즐거운 학교 생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과학실이 4개나 있고요. 과제 연구가 가능한 그런 기타 다른 실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일반 학교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다양한 첨단 기기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되겠죠.
실험 실습 과정과 교육 과정을 연계한 그런 체험 활동으로 과학 교과 축제, 수학 교과 축제, 그리고 융합 탐구 프로젝트, 학교 자율 과제에 편성되어 있는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마음껏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의 과학 실험 동아리도 일반고와 달리 과학실과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실험 계열의 그런 동아리만 해도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급별로 다양한 주도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장의 기회를 삼고 전공에 대한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기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학, 수학, 정보 계열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은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 익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런 활동들은 과제 연구나 과학 학술 발표에 좀 기초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탐구 중심의 과학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고 배우고 나누는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과 협력을 키울 수 있고 문제 해결력도 함양할 수 있겠죠. 실험 동아리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입니다. 의생명 계열, 화학 계열, 물리 계열, 지구과학 계열, 그리고 정보, 보건, 의료 이런 동아리들이 마음껏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면서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낮 없이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강제해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스스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끼면서 학생들의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 그런 과학교과 축제 프로그램으로 집회인식기 제작, 전자청진기 제작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반영한 그런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도 친근한 수학을 주제로 삶 속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학교과 축제도 5월 달에 과학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급별로 이루어지는 융합주제 활동은 앞서 말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반별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 융합 활동의 한 사례이고요. 특목고 수준으로 학생의 연구를 지원하는 과학중점학교다. 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말고 교육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어떤 특색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토요과학체험이라는 형태로 20 계열의 진로 심화체험이 가능합니다.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방학기간 앞뒤로 빼서 월 1회 내지 많을 경우에는 3회가량 한 번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심도 깊은 심화체험이 가능하고요. 학생의 자비 부담 없이 수준 높은 전문 분야의 강사진을 초빙해서 20 계열의 교수님이나 연구원이나 연구소에 있는 박사님들과 함께 서로 책임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저희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 과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학술 발표회까지 나가기도 하고요. 경기 학술 과학 발표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과제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늦은 시간까지 남아야 되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래서 되게 부담을 느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방과 후 시간에 특정 요일을 지정을 해서 이런 과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고정적인 시간을 확보하고자 교육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학년, 2학년에서 기본과정의 과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3학년에 심화과정을 운영을 해서 과제 연구가 단계적으로 심화가 되면 전공에 대한 그런 적합성을 마음껏 학교 생활기록부에 녹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키트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자연 탐사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토요과학체험 올해 진행했던 과정들을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전자의 발견에 대한 그런 과정,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플랑크 상수를 측정하고 인공세포막의 원리를 이용한 투석, 그리고 단백질의 발현 과정을 전기용동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 탄소 중합체의 물성 변화, 교류 회로 실험, 그리고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류, 글리코젠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방법, 전기와 자기의 상관관계 이해,
이런 것들은 토요과학 체험을 통해서 이공계열의 어떤 진로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 과학 과제 연구의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보고서를 쓰고 체험을 하면서 학생들은 즐겁게, 지금 아이들의 표정을 보시면 다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알긴산 나트륨의 복합 비료를 이용해서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맡은 이 친구들은 방학 기간에도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방학 때 사실 저희가 나오는 게 부담이 되지만 학생들이 원하면은 즐겁게 또 힘들지만 보람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별로 단열 효과가 어떤지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의생면 계열의 해열 진통제의 용이도 차이를 분석을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항산화 물질의 안정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1학년에 이런 과제 연구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제 연구의 결과를 우수팀을 선정을 해서 발표회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전공에 대한 역량을 심화 발전시키면서 학업 성취 역량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협업할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었죠.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서 즐겁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과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활동까지 연계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시립서울천문대 천체 관측을 시작으로 해서 4월에는요 국립수목원 생태 탐사가 이루어졌고요. 포천 한탄강의 지질 탐사는 학생들은 하루 종일 야외에서 있는 거지만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은 사실 그날은 비가 와서 내려가지는 못했는데요. 평소에는 저희가 전문 지도 강사님하고 같이 되는 거여서 여기 아랫부분까지 내려가서 정말 직접적으로 이런 탐사를 다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한테는 지워지지 않는 기회인데 저희는 그게 가능하죠. 중미산 천문대에서 천체 관측을 하면서 야간 별자리 지도, 그달의 별자리와 행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천체 망원경을 조립하는 실습까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나누는 활동인데요. 올해 저희 학교는 행복한 삶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는 취지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R200 재생에너지를 100% 실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 스티커를 제작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그 디자인 스티커를 지역 내에 이렇게 게시를 해서 지역 내의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반을 줄여서 실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부와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 도우미 학생들의 그런 주도하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판 인증을 통해 가지고 상품도 나누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중점 과정과 사회중점 과정의 학생들이 협력을 해서 국제교류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비누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지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비누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과학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나누었었고요. 지역 내 과학재능기구 형태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내 천체 관측을 했었고 그 다음 4D 프레임 연구회에 마을 강사님을 양성하는 걸 저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님들이 지역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수리과학 창의교실 4D 프레임 활동에 지금 강사님으로 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렇게 과학 나눔 축제가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내일 저희 학교에서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과학 나눔 축제 부스가 운영이 됩니다. 과학 분야와 융합 분야의 체험 부스가 20여 종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진로 상담 부스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고 좀 더 알차게 내용을 여쭤보고 싶으면 내일 과학 나눔 축제에 오셔가지고 부스도 보시고 진로 상담에 대한 그런 조언 더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과학부의 행사는요, 과학중점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모든 학생에게 다 열려있는 행사들이고요. 학년 초에 구글 클래스룸으로 자연과학부의 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설을 하는데요. 이 초대에 수락만 하면은 여기에서 게시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안내와 보고서 제출 그리고 진행 요령까지 여기 공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자연과학 클래스를 초대 수락해 주시면 누구에게나 열린 이런 체험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 기준, 희망하는 전공 연계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과 습득과 탐구 활동을 채워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내신과 수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인지, 무엇보다도 즐겁게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학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특목고 수준의 학생의 연구를 지원하고 심화 계열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과학 명문 중점 학교에 구리고등학교에 오신다면 앞으로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융합교육부장 서원화입니다. 네. 저는 2025학년도 사회중점 자율과제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 자율과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과 자율과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금 생기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생기부에서는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의 비중이 90대 10, 90%와 1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교과 활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은 1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의 구성 활동은 일적 사항부터 이제 교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요. 세 특은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고요. 비교과 활동은요, 교과 수업 외의 시간이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자율, 동아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글로벌 융합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이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학생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교과 역량, 전공 적합성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인성 역량과 공동체 역량입니다. 인성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사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지금 굉장히 그 등급의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의 변별을 어디서 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비교과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빛내는 10%, 그러나 결코 10%가 되지 않고 그게 100%, 1000%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과 활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리고등학교에서는요, 차별화된 나를 보여주는 비교과 활동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창체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일단 사회와 과학의 융복합, 저희의 부서 이름이 글로벌 융합교육부잖아요. 그래서 융복합을 지향하면서 자연과학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융합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리고등학교는 강사만 부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그 다음 모든 비교과 활동의 인문학적 소양을 베이스로 합니다.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월 초에 토요일날, 토요일날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에 이르기까지 지금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를 12차씩, 그 다음 맨 마지막 맛있는 테이블 매너 교육까지 합치면 15차시에 이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을 기초로 하여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든지 글로벌 이슈를 학습하고 모의 유연을 통해서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학생들이 각국의 대표가 되어서 그 공동 선언문을, 연설문을 발표하는 그러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과 평화 안보의 문제, 문화 간 이해 증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참고로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에서는 국제교류와 같이 연관을 시켜서 저희가 중간 평가에서도 우수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서 학생 소감문을 잠깐 발췌해 봤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느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국제협력의 협복합성,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AI 진로가 분야인데 이후에 있을 주제가 AI 무기 사용에 대한 회의라는 것을 듣고 놀랬다라는 내용들, 다양한 내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은 그런 학생의 소감문을 통해서 이런 소감문과 함께 지금 다양한 학생들의 학생 생기부 내용을 작성 기록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활동 하나하나는 그냥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역량과 공동체 역량, 협력, 나눔, 배움, 이런 키워드,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에 들어가야 하는 꼭 필요한 키워드들이 어떻게 녹아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리더십의 학생 소감문 발췌문이고요. 네. 잠시만요. 네. 자, 2025년 자율과제 프로그램입니다. 영화 인문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요. 지금 여기 동영상 자료를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시크릿 주제의 축복. 네. 잠시만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론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실제로 영화를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시크릿 주제. 네. 왜 나한테 이름이? 네, 지역사회의 문제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팀별 발표 및 피드백을 하고 우수 솔루션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토론 활동을 통해서 협업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과 학생들의 인성 역량들을 생기부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문학과 비평에서는요, 인문사회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하나의 책을 읽고 비평이론에 관련된 책과 영문학의 소설을 읽고 정신분석적이고 마르크스주의 비평, 신역사주의 비평에 대해서 비평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러한 탐구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인문학 학생의 소감문 발췌를 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학생들과 함께 화합하여 협력하고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계기가 된 것이 기뻤다. 그 다음에 방송부에 속해 있는데 진로의 방송영화과에 관해서도 질문할 수 있었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자신의 진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평이론에 대한 이론, 학생들의 발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생기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녹여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생기부의 내용이 다소 짧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바이트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활동과 공동체적 역량, 인성 역량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해결의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주거의 불평등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탐구하면서 팀원들과 해결 방안을 토론하고 조율합니다. 영어와 인문학, 문학 비평에서는 각자 다른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의 해석을 공유하면서 협력적으로 창작물을 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배려, 협력, 리더십,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그대로 다 생기부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 부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핵심을 두고 있는 모두가 빛나는 국제교류 활동입니다. 네, 국제교류 활동의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현재 프랑스, 일본, 대만과 교류를 진행을 했었고요. 추후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도 열려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프랑스 펠릭스 르당텍 학교와 7박 9일의 체험 활동을 다녀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교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홈스테이 그리고 타문화 이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요나고쿠도 중학교와 대만의 국립 신죽 상업고등학교가 지금 저희 본교를 10월 21일과 10월 23일 날 방문을 했었고요. 현재 각각의 활동에서 각 본교 학생들이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교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 두 학교와의 교류에서는요, 저희가 국제교류 수업 모델을 같이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부리고만의 국제교류 수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교류 수업 모델이 지금 우수하게 해서 저희가 수상까지 했던 부분이라서요. 국제교류가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수준과 질이 항상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국제교류의 추진 방향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사진으로나마 프랑스 펠릭스 르당텍 학교 방문 교류 프로그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루브르 박물관이나 개선문과 참전기념비, 그 다음에 바토무슈 유람선도 탔고요. 베르사유 궁전도 탐방했습니다. 이렇게 1일차부터 3일차에서는요, 주로 파리의 주요한 명소들을 같이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펠릭스 르당텍에서 방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동영상이요.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UN 참전국에 대한 글로벌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두 국가가 저희가 이제 한국전쟁에 프랑스 군의 참여에 관련된 내용으로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진행을 하면서 두 국가의 교류, 그 다음에 이 참전국에 대해서 참여를 한 것이 우리의 현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나 보고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작년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교류 활동의 생기부 내용이고요. 2025학년도 방문 교류 프로그램 팁 학생들의 참여, 학생들의 소감문인데요. 이 소감문만 보아도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이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도는 수치로도 나타나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지금 요나고쿠도 내교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교류만 하고 즐겁게 즐기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요. 과학 실험 수업이라든지 메이커 수업이라든지 국어 수업, 그 다음에 또는 운동 이런 다양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시간이지만 교류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교류의 내용의 모든 내용들은요, 다 생기부에 녹여져 있습니다. 네. 자, 학생들의 내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소감문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대만 국립 신죽 사업고등학교 내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과학 실험 수업이고요, 윤리 수업이고요, 음악 수업이고요, 농구, 자유롭게 학생들이 농구를 펼치는 다양한 활동이에요. 4시간 반나절의 수업이지만 굉장히 내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립고등학교 생명. 네, 자, 학생 소감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프랑스와 대만, 일본의 국제교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설문조사 결과 94.6%, 95%, 96%가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네. 구리고등학교 사회중점 자율과제와 국제교류 활동은 학생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성 역량의 장이다. 그리고 인성 역량은 타문화를 이해하고 상대와 배려, 협력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가장 선명하게 발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모든 활동은
구리고등학교의 사회중점과제와 국제교류 활동에 녹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문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When in doubt, go to the library. J.K. 롤링이 말한 내용인데요. 다름 아닌 저희 또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저희 학교 라이브러리 785 구리고등학교 도서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네, 구리고등학교 도서관 모습이에요. 그 어떤 스터디 카페 못지않게 굉장히 학습의 환경이 정말 가서 책을 읽고 싶은 그런 환경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 설명이 끝나고요. 지금 도서관은 오픈이 되어 있고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꼭 도서관을 한번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리고등학교 도서관은 지식과 영감이 연결되는 특별한 공간이고 책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구리고등학교 학생의 꿈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러리 785 도서관 활동에서도요, 인문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마라톤, 독서 마라톤 프로그램, 독서 스피치 프로그램, 인문학 북트레일러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오늘 5, 6교시에 남구인 작가님을 초청하여 강연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신청자가 103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설명을 마쳤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비교과 활동에서 인성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리고등학교 고3 부장 장미애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리고 졸업생들의 진학 사례, 그리고 2028학년도로 바뀌는 그 대입제도 개편안, 그에 따른 저희 학교의 장점, 그 다음에 특화된 진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대학 합격 현황입니다. 중복 포함입니다. 4년제 2024학년도에는 174명 합격하였습니다. 수시 156명, 정시 18명입니다. 전문대 11명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합격 현황입니다. 4년제 수시 206명, 정시 11명 해서 217명입니다. 전문대 76명입니다. 중복 없이 진학 현황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진학 현황입니다. 4년제 수시 82명, 정시 14명, 그래서 총 96명, 전문대 27명 해서 66.49% 진학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진학 현황입니다. 4년제 수시 93명, 정시 10명, 전체 103명, 52.55%, 전문대 36명, 18.37% 해서 70.92% 진학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합격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국공립대이기 때문에 강원대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 18명, 가천대 7명, 건국대 9명, 경희대 1명, 고려대 4명, 광운대 1명, 국민대 2명, 동국대 6, 명지대 2, 상명대 2, 서울과기대 1명, 서울대 1명, 서울시립대 5명, 성균관대 1명, 세종대 6, 숭실대 3명, 연세대 3명, 중앙대 외대 없고요. 한국항공대 4명, 한양대 5, 홍익대 2, 총 83명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특징이 아이들이 입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내신 성적을 유지해서요, 전반적으로 명문고에 진학을 하고요. 다소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아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학교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종합으로 좋은 학교에 많이 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합격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주로 이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2024학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학생들 들어올 때 입학 성적입니다. 190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내신 등급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입니다. 1.15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1.4 서강대 전자공학과 합격하였습니다.
180점대로 들어온 학생이 내신 성적 1.4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2점대로 아이들이 대부분 교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천대 3.2로 반도체 전자공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사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입니다. 1.12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입학하였고요. 1.29 물지대 의학과 합격하였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연세대 학생보다 내신 성적은 조금 낮지만 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돼야지만 이제 의학과에 갈 수 있겠지요. 한양대 1.69 건축공학부, 1.81 고려대 지리교육과 합격하였습니다. 1.92 건국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하였고요. 2.9 상명대 자유전공 경제경영, 2.32 한국항공대 항공경영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은 내신 성적은 교과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학생의 어떤 많은 활동들이 가만히 되어서 합격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대 1.2 첨단융합학부, 1.4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1.4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2.5 한국외대, 2.8 세종대, 광운대 3.0으로 160점대 학생이었는데요. 3.0 그다음에 종합으로 광운대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합격하였습니다. 가천대 3.6으로 인공지능학과 합격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종합전형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1.24 기계공학부 합격을 하였고요. 1.67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합격하였습니다. 3.53 학생 가천대 기계공학부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2.29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 한번 보시겠는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학적 능력이 좀 탁월하거나 논리적 글쓰기 능력이 조금 우월하다 이런 학생들에게 좀 좋은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 입학했습니다. 4.4 서울과기대 전자공학과 합격했고요. 4.6 가천대 식품생명공학부 합격하였습니다. 가천대와 삼육대 몇 학교는요 약수력 논술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출한 학생들은 약수력 논술을 도전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3.91 경희대 수학과 합격하였습니다. 3.79로 작년에 연세대 생명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아주 수학적인 능력을 탁월하였습니다. 3.79 한양대 건축공학부 합격을 하였습니다. 정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는 사실 일반고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2024학년도 사례입니다. 세종대 180점대 학생으로 체육학과 입학하였고요. 고려대 건축학과 입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합격 사례입니다. 수능 상위 14% 정도 됐고요. 광운대 자유전공학부, 가천대 패션산업과, 강원대 건설융합학부 등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올해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12월 12일까지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납니다. 그때 지나야지 최종 집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7명 해서 66.49% 진학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진학 현황입니다. 4년제 수시 93명, 정시 10명, 전체 103명, 52.55%, 전문대 36명, 18.37% 해서 70.92% 진학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합격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공립대이기 때문에 강원대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 18명, 가천대 7명, 건국대 9명, 경희대 1명, 고려대 4명, 광운대 1명, 국민대 2명, 동국대 6, 명지대 2, 상명대 2, 서울과기대 1명, 서울대 1명, 서울시립대 5명, 성균관대 1명, 세종대 6, 숭실대 3명, 연세대 3명, 중앙대 외대 없고요. 한국항공대 4명, 한양대 5, 홍익대 2,
총 83명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특징이 아이들이 입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내신 성적을 유지해서요, 전반적으로 명문고에 진학을 하고요. 다소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아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학교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종합으로 좋은 학교에 많이 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합격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주로 이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2024학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학생들 들어올 때 입학 성적입니다. 190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내신 등급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입니다. 1.15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1.4 서강대 전자공학과 합격하였습니다. 180점대로 들어온 학생이 내신 성적 1.4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2점대로 아이들이 대부분 교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천대 3.2로 반도체 전자공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사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입니다. 1.12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입학하였고요. 1.29 울지대 의학과 합격하였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연세대 학생보다 내신 성적은 조금 낮지만 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돼야지만 이제 의학과에 갈 수 있겠지요. 한양대 1.69 건축공학부, 1.81 고려대 지리교육과 합격하였습니다. 1.92 공국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하였고요. 2.9 상명대 자유전공 경제경영, 2.32 한국항공대 항공경영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은 내신 성적은 교과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학생의 어떤 많은 활동들이 가만히 되어서 합격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대 1.2 첨단융합학부, 1.4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1.4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2.5 한국외대, 2.8 세종대, 강원대 3.0으로 160점대 학생이었는데요. 3.0, 그 다음에 종합으로 강원대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합격하였습니다. 가천대 3.6으로 인공지능학과 합격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종합전형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1.24 기계공학부 합격을 하였고요. 1.67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합격하였습니다. 3.53 학생 가천대 기계공학부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2.29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 한번 보시겠는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학적 능력이 좀 탁월하거나 논리적 글쓰기 능력이 조금 우월하다 이런 학생들에게 좀 좋은 전형이라고 보시고 7명 해서 66.49% 진학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진학 현황입니다. 4년제 수시 93명, 정시 10명, 전체 103명, 52.55%, 7명 해서 67명 해서 66.49% 진학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진학 현황입니다. 4년제 수시 93명, 정시 10명, 전체 103명, 52.55%, 전문대 36명, 18.37% 해서 70.92% 진학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합격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국공립대이기 때문에 강원대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 18명, 가천대 7명, 건국대 9명, 경희대 1명, 고려대 4명, 광운대 1명, 국민대 2명, 동국대 6, 명지대 2, 상명대 2, 서울과기대 1명, 서울대 1명, 서울시립대 5명, 성균관대 1명, 세종대 6, 숭실대 3명, 연세대 3명, 중앙대 외대 없고요. 한국항공대 4명, 한양대 5, 홍익대 2, 총 83명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특징이 아이들이 입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내신 성적을 유지해서요. 전반적으로 명문고에 진학을 하고요. 다소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아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학교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종합으로 좋은 학교에 많이 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합격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주로 이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2024학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학생들 들어올 때 입학 성적입니다. 190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내신 등급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입니다. 1.15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1.4 서강대 전자공학과 합격하였습니다. 180점대로 들어온 학생이 내신 성적 1.4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2점대로 아이들이 대부분 교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천대 3.2로 반도체 전자공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사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입니다. 1.12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입학하였고요. 1.29 을지대 의학과 합격하였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연세대 학생보다 내신 성적은 조금 낮지만 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돼야지만 이제 의학과에 갈 수 있겠지요. 한양대 1.69 건축공학부, 1.81 고려대 지리교육과 합격하였습니다. 1.92 건국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하였고요. 2.9 상명대 자유전공 7명 해서 66.49% 진학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진학 현황입니다. 4년제 수시 93명, 정시 10명, 전체 103명, 52.55%, 전문대 36명, 18.37% 해서 70.92% 진학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합격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공립대이기 때문에 강원대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 18명, 가천대 7명, 건국대 9명, 경희대 1명, 고려대 4명, 광운대 1명, 국민대 2명, 동국대 6, 명지대 2, 상명대 2, 서울과기대 1명, 서울대 1명, 서울시립대 5명, 성균관대 1명, 세종대 6, 숭실대 3명, 연세대 3명, 중앙대 외대 없고요. 한국항공대 4명, 한양대 5, 홍익대 2, 총 83명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특징이 아이들이 입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내신 성적을 유지해서요. 전반적으로 명문고에 진학을 하고요. 다소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아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학교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종합으로 좋은 학교에 많이 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합격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주로 이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2024학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학생들 들어올 때 입학 성적입니다. 190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내신 등급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입니다. 1.15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1.4 서강대 전자공학과 합격하였습니다. 180점대로 들어온 학생이 내신 성적 1.4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2점대로 아이들이 대부분 교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천대 3.2로 반도체 전자공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사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입니다. 1.12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입학하였고요. 1.29 을지대 의학과 합격하였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연세대 학생보다 내신 성적은 조금 낮지만 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돼야지만 이제 의학과에 갈 수 있겠지요. 한양대 1.69 건축공학부, 1.81 고려대 지리교육과 합격하였습니다. 1.92 건국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하였고요. 2.9 상명대 자유전공 경제경영, 2.32 한국항공대 항공경영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은 내신 성적은 교과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학생의 어떤 많은 활동들이 가만히 되어서 합격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대 1.2 첨단융합학부, 1.4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1.4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2.5 한국외대, 2.8 세종대, 광대 3.0으로 160점대 학생이었는데요. 3.0, 그 다음에 종합으로 광운대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국가에 대한 주제나 학생들이 내는 결과물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을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에 따라 학생들도 깊이 있는 탐구 주제를 가지고 많이 발표를 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많이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리고의 특색은 선생님들이 남학생들을 정말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남학생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귀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들어요. 그죠? 두세 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진짜 마르고 닳도록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직접 좋은 장점이 있는 아이들은 불러다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면접을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생활기록부를 많이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어떤 이런 장점들이 생활기록부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저희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이 자연스럽게 준비되게 됩니다. 자율형 교육과정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데요. 그래도 담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자율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두세 명의 아이들이 이 과목 저 과목 합쳐서 융합 탐구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면접에서 자율교육과정에 했던 활동들을 가장 많이 말을 합니다. 면접관들이 꼭 질문하는 게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자율교육과정 때 본인이 탐구한 내용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학생들의 어떤 직접 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양한 교과 탐구 활동 기회를 드리는데요. 수행평가 말고도 선생님들이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심화 탐구 발표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 안 하죠. 그러면 해라 여러 번 얘기하면 한 명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내용은 모든 아이들이 다 깔리게 내용이 있겠지만 저렇게 뭔가 특별히 탐구한 것들은 더 추가로 작성하게 되겠죠. 또한 창의융합, 역량함량,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반장, 부반장 하면서 리더십 많이 키우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기장, 부기장 같은 경우도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들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고요. 또한 내일처럼 저희가 과학 나눔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동아리 학생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나중에 지역사회와 학교를 위해서 봉사활동 경험으로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있다는 거. 사회과학 중점학교의 장점은 여러 번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교과 다수 편성되었고요. 온라인 공동과정 거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이 과목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듣게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심화물리학을 이렇게 개설하시고 진행을 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본교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너도 들어라 이렇게 많이 더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들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요, 장점인데요, 경기 진로 진학 리더 교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3 아이들 진로 진학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저희 스타 강사분도 계십니다.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초빙을 하셔서 많이 강의도 하시고 좀 이따 저기 부스에서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다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연간 남고에 재직하며 남학생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교사로 저희 학교의 장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맞춤형 그리고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진학 길찾기 학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진로 진학 멘토 교사와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오셔서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6시, 7시,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와 부모님하고 아이 셋과 선생님하고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진학 멘토링 선배 멘토와 함께하는 진로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명문고에 진학한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이제 고산부장이 전화를 합니다. 와줘라. 그리고 재학생들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많이 만나줘라 하면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래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있는 그 선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듣고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저희 AI 대입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 바이브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생활기록부를 넣으면요, 분석을 해줍니다, AI가. 그래서 이 아이의 강점, 이 아이의 어떤 부족한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보완을 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보고서를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면접도 준비하게 됩니다. AI 진로 진학 컨설팅 지원 시스템, 아까 잠시 나왔는데요. AI 면접기입니다. 이 AI 면접기가요, 불이 나면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9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저희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 10회, 11회 계속 하나일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대1로 면접을 한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라고 제안을 하고 아이들이 그 부스에 들어가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학생, 학부모 대입 설명회는 기본으로 자주 하고 있고요. 경기 진로 진학 리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단계별 모의 면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저희 AI 면접기 기본 화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면접기가 있습니다. 부스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올리면 업로드하면요. 이제 여기서 면접관을 선택하고 AI 면접관이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서 이 아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학생이 대답을 하면 그게 다 녹화가 돼서 너의 눈빛이 어땠다, 그 다음에 대답의 속도는 어땠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반응들이 어땠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많은 학생들이 이 면접기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고요. 면접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모의 면접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한 100여 명 넘는 학생들 다 모아서 하나부터 10까지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라, 앉아서 어떻게 앉아라, 다리 떨지 마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이런 면접 특강을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1대1로 면접을 합니다. 모의 면접을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까불까불 하다가요, 선생님 앞에 딱 있으면요, 이렇게 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말로 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많이 연습을 하게 합니다. 올해는 집에서도 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지금 면접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면접기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단계별 모의 면접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어떤 본교의 장점과 진학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오늘의 내용이 고교 선택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